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기사도 나오고 많은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법원에서 알다시피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냈죠. 증거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왔던 기록을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관련 대법원 규칙에서도 3일 이내에 무조건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내려보낸 것이고요. 내려보낸 다음에 재판부가 정해지고 5월 15일을 이제 변론기일로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요, 집달관들이 송달에 바로 착수를 했어요. 원래 이게 제일 좀 웃긴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끌어왔으면 원래는 우편으로 재판 날짜를 알리고 그 재판 날짜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편을 받고 출석을 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는 법원 직원이 직접 가서 송달을 하는 것이죠. 직접 인편으로 전해줘야 겨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달간 송달을 또 우편을 보내고 또 안 받는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집달간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시간을 못 끌게 하기 위해서 집달간 송달에 즉시 착수를 한 것이죠. 5월 15일에 변론을 잡은 것이 조금 늦잖아요. 5월 7일에 잡아도 되고 8일에 잡아도 되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송달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송달을 하기 위해서 기일을 그래도 5월 15일 정도로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안 받고 피해 다니면 가서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달간 송달에 지금 착수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측은 벌써부터 무슨 테러 위협 운운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의심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것도 법원에 서류 안 받으려고 또 그 잔머리 쓰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의심받을 만합니다. 서류 안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부터 막 변호사를 또 선임 안 하고 버텼다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선임하고 이런 그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짓을 한 것이죠. 그래도 집달간은 법원의 공무원으로서 전달을 하는 것이니까 뭐 국회의 보좌진들한테 전달을 하든 뭐 그 경호원들한테 전달을 하든 그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은 5월 15일이 재판인 걸 알잖아요. 보통 일반 국민들한테 우편으로 송달하는 이유는 재판 날짜를 모르니까 알아야 출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5월 15일 오후 2시인 거 혹시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 날짜에 출석을 하면 송달이고 뭐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할 때 송달을 받지를 않았어요. 관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 발송 송달이라는 걸 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뭐냐면 날짜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편 서류가 발송된 날 도착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앞당겼던 거거든요. 발송 송달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고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송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발송 송달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전달이 되면은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약간 평행이론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하면서 절차를 신속히 재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차적인 예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인정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일부러 지연하는 거 허용해 준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약간 평행이론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송 송달 부분도 실제 법원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기존에 선례가 있잖아요. 날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송달받는 걸 지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송달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송달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면서 자기 재판을 몰래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서류를 안 받는다? 저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리적으로도 송달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이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고의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요. 한 번 정도 기일을 더 잡은 다음에 바로 선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기일은 빨리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5월 15일에 송달을 받고도 고의로 안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주고 그 기일을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게 또 뭐로 연결되느냐? 원래 형사소송법의 그 원칙은요, 재판이 끝나는 날 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즉일 선고. 그게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즉일 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즉일 선고도 가능한 겁니다. 5월 15일에 출석하면 그날 선고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바로 17일이든 18일이든 잡았다. 그러면 그 18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즉일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일에 하루 만에 즉일 선고가 좀 부담된다면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 기일 잡듯이 기일 잡은 날에 두 번째 변론 기일을 또 열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고의로 불출석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기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변론을 종결하자마자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 정해줬어요. 유무죄를 다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이 나오기가 어렵고 또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더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두 번째 기일에 바로 선고가 가능하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5월 중에 2심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번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저번 2심 재판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일이 꼬였잖아요. 그리고 그 2심 재판부가 만약에 유죄 선고를 제대로 했다면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끝났을 일을 2심에서 이상한 무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에도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법관이 한 명 있다는 내용이 돌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대법원의 기속력 때문에 이 개별 법관이 다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유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것? 제가 100% 장담컨대 이건 불가능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죄 취지로 한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 재판 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법관은 아마 법조계에서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정치인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뻔히 대법원이 유죄를 정해줬고 법률상 대법원의 이런 유죄 결정은 항소심을 구속한다 그러죠. 항소심을 힘에서 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유죄는 확실한 거고요. 양형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게 확실해요.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것이 이게 대선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비리라는 가장 큰 비리 의혹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선택이 많이 헷갈렸거든요. 대법원에서 딱 써 있잖아요. 선거인들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에 허위사실 유포가 매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당선 무효형이 아닌 거를 선고하는 거는 1심에 징역 1년이랑 집행유예 2년이랑 양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양형을
끝단으로 가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간범을 징역 3년에 선고했다가 갑자기 2심에서 징역 1개월로 선고하고 이런 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되는 게 불가능하고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가, 군소 후보가 나와가지고 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할 뻔한 사이입니다. 또 이병철 삼성 회장의 제가 양자였어요.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다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 정도 대선 후보가 여기는 군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좀 세게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됐던 이 1심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당 이장식 의원, 양문석 의원 전부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요. 10만 원어치 밥 사준 사안에 대해서도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왔거든요. 1심이긴 하지만. 근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이 사안이 이미 다 유죄인 거 정해줬는데 이것을 갑자기 벌금 80만 원을 낮춘다. 이건 어느 법조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개별 판사 한 사람이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양형 사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중할 양형 사유가 있죠. 오히려 재판부에서 대법원에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관들을 협박하고 법원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성을 하기는커녕 더 폭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을 더 가중할 요소가 있을지언정 강경할 요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2심 선고는 5월 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 내가지고 재판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민주당이 434억 원을 또 반납해야 돼요, 국고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 믿고 저렇게 마음대로 폭주하고 국민들 눈치도 하나도 안 보고 국민들도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게 되면 민주당이 폭주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어떤 회계적인 뒷받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민열세 434억 원을 유죄로서, 이건 유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유죄로서 국고에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저쪽에서 이상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고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결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직일선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기자판도 그때 제가 요건상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기자판의 사례가 적지만 제가 파기자판을 얘기할 때 요건은 다 가능합니다. 1심, 2심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기록에서 다 기록 자체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파기자판해도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건이 맞았으면 파기자판을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파기자판을 안 하니까 벌써부터 대법원장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아예 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이 뻔히 예상이 돼서 파기자판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노총 이런 데는 북한 지령 딱딱 받아가면서 지금 활동했던 것이 지금 재판 결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최대 지지 기반으로 해서 막 움직이는데 이거를 막 투쟁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혁명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재판이 열려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제1 원칙이거든요. 권력자는 재판 안 받아도 됩니까? 일반 국민은 법 어기면 처벌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법 어겨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없죠. 법을 어겼을 때는 누구나 공평한 재판 절차에 따라서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2심 재판부 재판 열지 말라고 하고 유죄 판결 나왔는데도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부정하면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떠나야죠. 대한민국 사법체계랑 헌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왜 대한민국에 발 담고 살려고 합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다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10대 2로 유죄로 본 것이고요. 1심도 마찬가지예요. 1심 재판부도 그러면은 편향됐나요? 1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민주당은 2심 재판부의 무죄준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2심 재판부 결론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2심 재판부가 잘못됐는데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고 1심과 대법원 재판이 일치했는데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파기 재판이 안 됐지만 저는 시간을 계속 그 민주당이 끌려고 할 경우에 변론기일에 선고하는 원칙, 즉위 선고 원칙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즉위 선고가 이거는 그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 제가 사법연감을 찾아봤는데요. 1심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2만 건의 1심 형사재판 중에서 이 즉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그 당일에 선고한 경우가 8,000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8,000건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일 선고하는 것은 충분히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이쪽에서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2심의 이상한 무죄 판결 때문에 이게 꼬여서 벌써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어야 되는데 재판이 지지에 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사법부 입장에서는 5월 중에 최소한 2심 선고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일 선고 가능성 오히려 요건 때문에 법 규정 때문에 즉일 선고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금 벌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가 이재명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다시피 통상적으로는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에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사정 변경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관 협박하고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재판 고의로 안 나오고 고의 불출석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집행유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해설해 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직선거법은 이미 체포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탄이 깨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물론 법리 논쟁은 있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또 통과시키지 않듯이 저번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때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국회의원이지만 체포해도 좋아 라고 해서 체포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체포 동의는 유효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또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통과된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한 국회 판단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이 불체포 특권이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혹시 대법원이 이제 좀 저랑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 법원에서 우리 법정 구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즉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또 빨리 확정해가지고 대선 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을 완전히 확정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사법 쿠데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장을 탄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에요. 이게 묘하게 재판 불출석하고
법원에 협박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이 됐습니다. 저는 저번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심 유지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양형 기준상으로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 재판부를 협박하는데 양형 가중사유겠습니까? 이게 양형 감경사유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양형 가중사유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막 탄핵하겠다고 난리치지만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일단 탄핵은 보류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장이 탄핵되면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하게 되는데 선임 대법관이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무죄 의견을 냈던 유용구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잔머리죠. 대법원장을 국민 비난을 무릅쓰고 탄핵을 해버리면 대법원장 대행이 유용구 대법관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판을 흔들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리스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 엄청 신망이 있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거의 곧바로 헌법재판을 열어서 바로 복귀시킬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마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깨끗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하고 법리적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감히 이제 눈치가 보여서 탄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2심에서 선고가 나잖아요. 그럼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에 갔을 때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거를 한 번 더 똑같은 결론을 땅땅땅 하려고 재판관들 12분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대법관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서 올라온 경우에는 소부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일반 규칙입니다. 그래서 4명의 대법관이 있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죠. 그 소부에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런 주장도 하십니다. 7일에 상고장 제출 기한은 있지만 20일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제 이재명이 시간을 끌까봐 우리가 5월 중에 대법원 확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일에 상고 이유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부장판사 출신의 뭐 김익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걸 저도 잘 봤는데요. 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례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 20일은 지난번에도 대법원의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무죄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 미리 대법원이 정해줬기 때문에 이 상고이유서 제출이 과연 필수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법조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에 상고장 제출 기한 외에 20일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또 필요하냐? 이 부분은 김익현 변호사님처럼 20일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되면 날짜를 앞당기다 보면은 5월 선고도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6월 3일 대선 전에 아예 확정을 시켜버리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당위로 보면 빨리 해야죠. 2심에서 엉뚱한 무죄를 안 냈으면 진작에 당선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나리오는 좀 민주당이 바보같이 자기들이 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음모론 비슷하게 해서 20일을 안 하고 즉일 선고해서 대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논건데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해석하기에도 20일에 상고이유서 제출은 필요 없고 그냥 상고장 제출만 되면 대법원에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익형 부장판사의 출신 그 변호사님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솔직히 예측이 좀 어려운데, 김익현 변호사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법원의 결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